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요? 돈에 대해 학교에서 왜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는 가난한 아빠, 즉 실제 그의 친아버지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 아빠, 그의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돈에 대해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책의 중심은 두 아버지의 철학, 그리고 이로 인해 로버트가 얻게 된 교훈들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는 전통적인 조언을 합니다. 반면 부자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 대조적인 철학을 통해 저자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제 자산을 쌓기보다는 부채를 감수하면서도 소비에 집중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경제적 독립을 얻기 위해 재정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재정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개인이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또한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강조하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꽤 뚜렷합니다.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의 중요성,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고민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갈수록 경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돈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추는 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난 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정말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걸까? 사실은 부채를 늘리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소비 습관이나 투자 방식을 재점검하게 되었다고 하죠. 또 이 책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계기가 되었다며 실질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해요. 사람에 따라 이 책의 메시지가 너무 단순화되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부자 아빠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부자가 되는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이 책의 메시지가 조금 과장되었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책을 읽은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